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검사 성상욱 검사인가요? 하고 최소 3명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하는데 혐의가 뭡니까? 관여 사실 그리고 관여 정황이 확인이 됐다. 확인되었다. 이첩은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확인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공수처법상에 나오는 근거입니다. 네, 일정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2월 달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손준성 검사가 보임됩니다. 2월 26일 날짜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는 걸 손준성 수정관이 총괄합니다. 3월 17일 날 의정부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윤 전 총장 장모 비리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과 변호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MBC가 한동훈 채널A 검언 유착 보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4월 1일과 4월 3일 사이에 아까 윤석열 총장 징계 의뢰서에 나와 있듯이 윤석열 한동훈 간 수십 차례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간에 수 100여 차례 이상의 카톡 단체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동훈 김건희 간에 2월 달부터 4월 달에 걸쳐서 200회 이상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4월 3일 날 이제 1차로 그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게서 손준성 보냄 김웅 받음에서 1차로 전달이 되고 4월 8일 날 2차로 고발장이 다시 전달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전달된 고발장에서 고발 사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점식 의원회에서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번 쭉 보더라도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취임한 이후에 4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만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검찰이 사찰하고 판사 사찰도 하고 심지어는 민간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찰해서 그 사찰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걸 고발장에 담아서 고발 사주를 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고 자신과 자신의 윤 전 총장의 가족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변론하거나 변호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작용을 해서 되치게 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작동을 검찰이 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취지의 의혹이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윤석열 총책임하에 지시되고 공모하고 결탁해서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판사를 사찰해서 정치적 개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당연히 대검이 감찰하고 수사 단서를 발견하는데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감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향후에 관여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찰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필요한 수사에 관련해서는 그 확인된 것을 기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 꼭 끝까지 좀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통상적인 세평을 초과하는 정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주도가 되어서 작성된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총장도 보고를 받고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문건이 판사들이 보시기에 대법원에서 보시기에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 정보를
통상적인 세평을 초과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사실상 사찰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저께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표현했던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점에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 지휘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